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암 환우분들 대상으로 재활 도수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강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능 우리 대학교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명, 살아있는 걸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생명공학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다 그렇듯 수능은 저를 좋은 점수를 이끌지 못했고, 그러던 중 알아보던 중 물리치료학과라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때 1기로 첫 신설학과였고요. 그 과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체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다 라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도수치료에 관련된 거는요, 우리 4년간 혹은 물리치료학과 3년 혹은 4년 이후에 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여러 가지의 협회들과 학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주말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교육을 듣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몸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원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더 크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요. 저는 그래도 이 물리치료사 직업이 보람을 얻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수치료의 도수는요, 우리 손을 뜻합니다. 손 숫자를 써서 치료에서 손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도수치료는요, 우리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가진 치료사가 수기를 통해서 행해진 치료를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인 고통이나 불편감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적 진단을 내려서 그에 대해서 해결을 도와드리고요, 더 나아가 우리 일상생활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운동이라든지 이런 바른 자세를 교육하는 일련의 치료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연차 때 1, 2년차 시작할 때 마사지, 도수를 마사지라고 표현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되게 막 화를 내고 이래 막 물거품을 낼 정도로 도수 치료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컸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마사지도 어떻게 보면 치료 중 하나의 과정이겠구나, 치료적 마사지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요, 마사지랑 도수 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의 원인이 뭔지가 먼저 분석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사지 같은 경우는요, 오시면 일단 뭐 누우세요, 바로 이게 치료가 들어가고 그냥 이완 목적으로 들어간다면요, 도수 치료에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수히 많은 학회와 협회가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절 가동술이라든지 신경 가동술, 근육이랑 관절, 면부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뭐 근막 이완이라든지 연부 조직 이완 등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원인 해결을 도와드리고요, 더 나아가 운동 치료든지 잘 생활할 수 있게끔 복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도수고요, 그 중에 한 테크닉으로, 한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치료적 마사지, 근막 이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뼈소리에 대해서 정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관절과 관절 사이에 공간이 항상 생기는데요, 우리 관절, 뼈와 뼈가 제 위치를 찾아간다던가 혹은 그 공기가 제 위치에 들어왔을 때 터지는 소리를 파핑 사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유튜브나 외곽에서 이 뼈소리 ASMR이라든지 너무 도수치료를 무조건 뼈소리를 나는 치료인 것처럼 좀 소개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뼈소리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오히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암 환우분들 대상으로는 뼈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하진 않습니다. 혹여나 환자분들께서는 우리 뼈소리 내는 거에서 극도로 예민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뼈소리를 내게끔 하는 우리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기법도 있지만 그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법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뼈소리 난다, 뼈소리 나야만 좋은 것이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럼 뼈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위치를 잘 들어왔습니다. 물론 환자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했다면 그거는 잘 치료가 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핑 사운드 과정 중에서 순간적인 터지면서 그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그 혈류가 돌고 그러면서 회복을 촉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뼈가 잘 위치하면서 그 소리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실 있어요. 저도 이전에 유튜브를 보다가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정적이 가미된 식의 홍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꼭 팟캐스트로 하는 환자분을 젊은 여성 분들이 좀 노골적으로 예민한 부위가 노출된다던가 또 타이트한 복장을 입고
오로지 약간 뼈소리를 위주로 이렇게 촬영한 홍보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좀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환자분들을 잘 보기 위해서 타이트한 복장을 입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뼈소리 나는 치료 방법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그 촬영 영상을 봤을 때는 너무 샤케스라는 여성의 그런 민망한 예민한 부위를 클로즈업을 과도하게 했다던가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조회수의 상승을 위해서 그분이 촬영했다면 목표는 달성하겠다만요, 같은 치료사로서 그런 식의 인식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도수를 접하지 않았다던가 접어왔더라도 그런 식을 봤을 때 일단 눈살이 찌푸려지고 인식 자체를 폄하하게 만드는 건 당연하겠거니와,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도수 치료는 다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벗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부담스럽고 민감하다, 뼈소리 나는데 나 너무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어렵게 오시더라고요. 부담감을 어디도 안고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식 자체를 넓힐 수 있는 목적이라면 달성하셨겠지만 계속되는 인식을 폄하시키고, 또한 치료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주말에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공부하시고 들어오시는데 그런 환자분들의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저희 인식을 깎아먹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가진 환자분들께서 사실 1대1 치료기 때문에 치료실 안에 들어가면 그 치료 안의 상황들을 뭐 CCTV에 촬영하다 던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왜곡된 시각으로 저 치료사가 나에게 되게 불순한 터치를 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사실은 법적으로 치료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모호하고 좀 애매합니다. 물론 그 환자분들의 말이 진실이건 치료사가 오해로 매개했건 그걸 떠나서 그런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더 큰 문제를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우려돼서 만약 선정적으로 홍보를 하는 곳이 있다면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리고 싶네요.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는 근막 치료와 림프 부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도 환자분께, 여성 환자분들께 그 오픈될 수 있는 치료복을 권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충분한 설명을 좀 드려요. 제가 이런 치료를 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오픈된 것도 필요하며 이런 부분에 서치가 좀 필요한데 괜찮으시겠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선택은 우리 환자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 치료받으러 왔는데 그게 뭔 생각이야 라고 하신 분들 대답하셨지만 나 이거 조금 그런데 라고 하면 그럼 옷 입으시고 옷 입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만 만약에 혹은 보고 계시는 후배 치료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일 수 있어서 치료사의 몫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치료를 하거나 어떠한 터치를 했을 때 그에 합당한 이유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꼭 본인이 왜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서 물어보는 것도 의무고요. 치료사는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요. 팔짱을 자꾸 끼셨던 것 같아요. 살짝 팔짱을 끼셔서 수술 이후에 나는 이게 정상 범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간혹 어느 환자분들께서는 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눕고, 또 환자분들이 왜 선생님마다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다르냐라고도 좀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